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저는 된장 짜글이를 끓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우랑 저랑 둘 다 백수 상태잖아요. 집에서 좀 해먹어야 돼서 장을 보러 갔는데 채소값이 진짜 미쳤어요. 아 진짜 애호박 한 개에 3,480원이었고 아, 금값이야. 저희가 채소를 거의 못 샀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감자가 그나마 좀 싸가지고 감자랑 집에 있던 무, 양배추 넣고 냉동 삼겹살 넣어가지고 된장 짜글이를 좀 끓여서 이게 끓는 동안에 테라스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글이가 짜글이가 되는 동안에 저의 퇴사 사유를 한마디로 하자면 쟈 같음. 왜 모든 썰이 다 빡침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근본적으로 빡침이 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분노가 좀 있긴 해요, 제가. 면접 볼 때 거기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대표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인 줄 알고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볼 때 본인이 하는 다른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 중에 2명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어떤 가게를 한번 차려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가게를 차려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회사의 비전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뭔가 창업을 할 때도 도움을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회사의 모토나 마인드가 잘 돼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면접을 봐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일단 대표님이 저랑 면접 보면 말고 또 한 분 더 계셨어요. 또 사장님이 2분이 계셨는데 홀은 아예 안 해보시고 주방 경력만 1년 조금 넘게 있으셨고 다른 한 분은 홀 경력만 4개월 그 외에는 외식업 경력 전무.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죠. 경력이 짧은 사람들을 차장으로 세운 이유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분명히 있겠지? 며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사장님 2분도 경력이 짧으니까 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게 제 눈에도 보였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 2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가게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를 매니저로 그냥 세우시고 사장님들이랑 같이 가게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저랑 면접 본 대표님은 기른 씨가 지금 들어온 지 며칠 안 됐고 우리가 기른 씨의 역량을 잘 모르니까 좀 두고 보고 그게 맞다고 싶으면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 다른 대표님은 제 얘기를 듣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하고 계셨어요. 저랑 면접 봤던 대표님이 기른 씨 얘기하는 거 잘 들었어요? 이랬는데 그것도 대답도 그냥 예 이러면서 그냥 휴대폰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낌새를 챘어야 됐는데 말이죠. 뭐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걸 들었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분명 나도 배울 점이 있고 나도 이곳에 기여할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3주 정도 일을 하고 나서 그 3주 동안 사장님들이 대표님들한테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그 혼난 이유가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엎드려 버텨야 사장님들인데 이것 때문에 대표한테 혼난다고 싶을 정도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기른 씨 보셨죠? 이게 저희 실체예요. 앞으로 매니저가 돼서 셋이서 가게를 한번 체계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가 됐어요. 한 3주 정도에. 매니저가 되기 전에도 제가 이때까지 서울에서 일하면서 만들어왔던 매뉴얼들이나 체계나 뭐 발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했었다. 이런 체계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직원들도 더 들어올 텐데 2분이 교육하시는 데 있어서도 편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준 지가 시간이 며칠이 흘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보였었고 그걸 대표님도 알고 계셨어요. 맨날 먹은 콜라 캔 같은 게 마감이 다 됐다고 하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거기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제가 얘기도 몇 번 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사장님들한테 너네 오픈 마감이 이렇게 제대로 안 할 거면 매일매일 이거 했습니다 하고 체크리스트 보내라 라고 했었는데 체크리스트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거 그 대표님이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냥이라는 단어 뒤에 돌아와가지고 뭐 오픈 마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자기들 매장이고 뭐 자기들이 관리 안 하면 매장 더러워지는 거 자기들이 지고 가야 할 일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있었는데 뭔가
외식업장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 안 되는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식기세척기에 손님한테 나가는 컵을 돌리고 나서 여기 안에 있는 열기랑 습기를 말리려고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는 손님 입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자기가 입었던 앞치마를 벗어서 여기 올려놓고 은행을 갔다 온 거예요. 손님한테 주는 그 가위랑 집게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담아놓은 통 옆에 담배가 하나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나 담배가 여기 왜 올려져 있어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거 제가 아까 주방에서 떨어뜨린 건데 이따가 치울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떨어뜨렸는지 이해도 안 가. 그 주방에서 담배를 꺼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졌으면 바로 버려야 되는 게 사실 상식적인 거잖아요. 외식업장에서 그게 보이면 바로 신고감이거든요. 손님한테 보이거나 만약에 직원 중에서 이 매장에 대해서 진짜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람은 그거 찍어서 위생과에 보내면 바로 일단 그거에서 제가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면서 퇴사를 해야겠다는 확실히 들었고 그 전에도 예를 들어 연우라고 할게요. 연우 사장님 자기 옷이랑 이런 거 여기 포스 앞에 올려놓고 이런 거 못하게 좀 해주세요 기른씨. 제가 얘기해도 안 듣네요 라고 했어요. 대표님 저한테. 대표 말도 안 듣는 사장한테 매니저한테 시켜서 네가 좀 말해서 듣게 해라. 이것도 좀 그것도 웃기지만서도. 그리고 또 저도 대표님이 없는 자리에서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장님들이 이 대표님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신뢰 관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대표님도 두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두 분 사이에도 약간의 뭔가 기싸움. 마찰이 기싸움, 진짜 기싸움이었어요. 기싸움이 있는 것 같은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대표님의 업무 지시를 제가 사장님들한테 전달을 하면 사장님들은 근데 그건 굳이 꼭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오면 그럼 제가 대표님한테 사장님들이 그걸 굳이 해야 되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이 저한테 사장님들 이런 거 못하게 하세요. 사장님들 어떤 거 하라고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해봤자 사장님들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직원이잖아요. 저도 직원이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 이게 윗사람들끼리 뭔가 트러블이 있는 게 느껴지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겠어요.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도 모호하고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사장님들이 요식업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뭐 단가 책정, 판매가 책정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방 경력이 있는 1년 정도 조금 넘게 있는 사장님은 그래도 그걸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 홀 경력 4개월만 있는 사장님은 하여튼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됐고 근데 퇴사를 하면서도 저도 내가 진짜 이것도 못 버티고 나와서 다른 데 들어가서는 잘 할 수 있을까? 어디를 들어가도 힘든 일은 있을 건데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두고 나오니까 그런 게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리 일 구하기 힘든 상황이더라도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주변에 이제 요식업 경력이 있는 뭐 아는 언니나 오빠들한테 물어봐도 거기는 아닌 것 같아. 잘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백수가 됐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하다. 하지만 지갑도 홀가분하다. 또 거기 매장에 휴게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건 진짜 제가 아직도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처음에 휴게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하루에 9시간 일하면 원래 1시간은 휴게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우리는 휴대폰을 걷지 않고 휴대폰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있는 걸로 간주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가게에서 손님 없으면 잠깐 휴대폰 하고 뭐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는 업무가 생기면 바로 업무로 돌아가야 하는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대기 시간. 휴게 시간은 업무가 뭐 바쁘게 생겨도 무조건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휴게 시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매니저로 일을 했었고 매장에서 직원들이나 파트타이머들이 저한테 뭐 휴게 시간에 대한 질문도 했었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의 휴게 시간도 있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이나 파트타이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뭔가 설명을 해주던지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미 파트타이머 2명이 일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그 매장에 연지 한 달밖에 안 된 가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대표님
사장님이 자기들은 노무사를 고용해서 일을 보는 거기 때문에 노무사가 시행하라고 한 부분인데 그게 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면 우리는 노무사를 고소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간소한데요, 전혀? 안 간소하네요. 네. 이런 거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거기도 사장님이 두 분이셨거든요. 거기 사장님 두 분이셨는데 평행우주야, 평행우주. 참 저와 굉장히 근무 스타일이 다르고 근데 그거랑 업무 스타일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앞에서 제가 좀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연우의 매장을 들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사장님들끼리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우가 일했던 가게는 사장님 두 분에 연우 혼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러니까 3명이서 일하는 가게였어요. 근데 사장님 1이 연우한테 가르쳐줄 레시피와 사장님 2가 연우한테 가르쳐줄 레시피가 달라요. 이 사장님은 몇 그램 넣으라고 했는데 이 사장님은 몇 그램 넣으라고 하고, 연우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직원 자기 혼자인데 사장님 두 분한테 그걸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연우가. 근데 사장님 1이 이렇게 가르쳐 주길래 근데 사장님 2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간대요. 이게 무슨 요리가 이제 이미 완성돼서 나와 있을 때 이게 막 한 1, 2분 정도 나와 있는 것도 사장님들이 이거 음식 식으니까 바로 나가달라고 좀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케이. 왜냐면 매장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우리는 다른 거 다 데쳐주고 음식 따뜻하게 나가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하면 연우는 직원이니까 그걸 따라야죠. 근데 사장님 한 분이 레시피로 조리했을 때 너무 오버쿡이 된다고 해서 오버쿡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서 중간에 그 조리 시간을 한번 바꾸셨대요. 근데 그 바뀐 조리 시간대로 음식을 나갔는데 그거 너무 음식이 안에가 차가웠어요 라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직원한테 음식 나왔는데 손님한테 안 가져다 준다고 1, 2분도 안 돼서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면 음식이 애초에 차갑게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업무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직원 힘들게 그리고 제가 사실 손님들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하는 응대가 너무 최악이었어요. 이게 아까 기니가 말했던 것처럼 그 조리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컴플레인 들어왔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이 메뉴 두 가지 다 안에는 하나도 아니고 너무 차갑다.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는데 자기들끼리 눈빛 교환하고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약간 엿됐구나 라는 생각이 듣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드릴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딱 일어나더라고 손님들이. 그럼 그게 뭐였어요? 그 손님들 계산하고 이 손님들이 뭔가 조치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아이 컨택의 순간이 딱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냥 계산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음식이 손님한테 차갑게 나왔고 손님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해주는 건 싫다라고 하면 그 손님들은 제 값을 주고 제 값의 음식을 못 먹은 거잖아요. 뭔가 그 메뉴를 서비스 처리를 하던지. 그치. 예를 들면 뭐 돈가스가 아니니까 돈가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연우가 일했던 매장이 돈가스를 파는 매장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특정하지 마세요. 가게 특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손해배상하기 싫어요. 어쨌든 그 만약에 뭐 돈가스를 파는 매장이다. 고객님, 저희가 돈가스가 안에 차가웠던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돈가스를 튀기다 보니까 원래 조리 시간대로 했을 때 너무 튀김옷이 너무 타는 부분이 있어서 튀기는 시간을 조금 줄였더니 안에가 조금 차갑게 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뭐 맛있는 거 어떤 거라도 서비스를 드리겠다. 이런 멘트라도 뭐 금전적인 뭔가 보상이 안 된다면 그런 멘트라도 할 수 있는데 사장님들이 뭐 그런 걸 안 하니까 연우가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것도 그냥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 사건에 기인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그 리뷰를 또 쓴 거야. 리뷰 나 같아도 리뷰 쓰겠다.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자기들끼리? 그 사람 영수증 받아갔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영수증 들고 갔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미는 뭐야 이제 그 사람들 영수증 안 들고 가놓고 가짜로 영수증 리뷰 쓴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 마인드 자체가 너무 한 30대 한 중후반 여자 손님들 한 서너 명 계산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실상 괜찮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피클이 너무 간절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옆에 사장님이 계셨는데 근데 저희는
와인 파는 업장이기 때문에 와인 드시라고 피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완전 와인 안 먹는다 꼽주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는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니 그 업장에서 피클이 없으면 고객님들이 와인을 좀 찾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와인을 조금 셀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와인 셀링 포인트를 피클이 없는 걸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물론 메뉴 구성을 할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손님한테 와인 먹으라고 피클 안 줬다고 아니 그 손님들이 또 그거 듣고 아 저희는 술을 안 먹어서 이러 나갔다니까 완전 기분 상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진짜 좀 그래. 그게 뭐예요? 에? 대답 좀 해보세요. 그건 진짜 좀 약간 내가 옆에서 듣는데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니까. 근데 이게 직원이 아무리 제가 친절한 서비스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이어도 업장마다 또 너무 과하게 친절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막 이 사람들이 안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님 응대가 그치. 너무 길어지고 더 많은 손님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는 업장마다 그 업장에 맞게 친절도를 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이 그렇게 해버리면 직원은 요지가 병력이 아예 없고 완전 생짜 초보였으면 아 사장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네? 나도 다음에 저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고객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사장 말 고지것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 그냥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희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힘들었던 거죠. 그 사장님들이 딱히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서 이제 제가 계속 일을 해보자 하고 이제 출근하기 전마다 눈물 이렇게 흘렸거든요.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연우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진짜 일하기 엿 같은 매장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내고 일을 하고 오는 애인데 얘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출근하는데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그래서 나는 연우가 나한테 말을 못한 뭔가 일이 있었나? 처음에는 그 부담감인 줄 알았어. 이게 부담을 주니까 내가 이제 더 빨리 퍼포먼스에 해라. 익숙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 이건 시간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길잡이가 없잖아. 쟤한테 물어봐야 또 그렇게 얘기할 거고. 다르게 얘기해주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무슨 와인을 같이 파는 매장인데 일을 한 지 한 달이 됐는데 거기 와인에 대한 설명도 못 들었대요. 저는 직원이 처음 들어가면 첫날 가르쳐야 되는 게 모든 메뉴에 대한 설명, 음료까지 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한 달 넘게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썼대요. 연우가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얘기했는데 뭐 이따가 나중에 쓰지 뭐 내가 안 까먹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장들이.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일한 데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얘기도 제가 먼저 했고 심지어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그 보건증도 가져오라는 소리 안 해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먼저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근로계약서는 그 업장의 보호수단이거든요. 답답. 그걸 업무 스타일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신뢰도 좀 잃었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러면 오로지 돈벌이 정도일 텐데 그것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느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애티튜드와 그 업장의 애티튜드나 스타일이 안 맞을 때는 그 직원이 그 업장의 서비스 애티튜드를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내 몸에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 사람들이 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나한테 그게 관성이 돼서 나한테 옮을까봐 그것도 좀 싫고. 이게 일복이 좀 없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우리가 깜깜한 것도 있을 거야. 있을 건데 저희가 성격이 그게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매장에서 내 생각과 다르게 직원을 가르치거나 다르게 손님 응대를 해도 돈 받으니까 그냥 하지 뭐 하고 그냥 다니면 되는데 저희가 그게 참 안 되는 성격이에요. 화가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애지간하면은 전애들은 쟤네들이고 나는 나고 뭐 그냥 나는 여기서 가져갈 것만 가져가면 되지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게 우리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울 것이 많은 그치 가게에서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그치. 근데 이게 저희도 나중에 가게를 할 거잖아요. 솔직히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왔을 때 니네도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하네, 뭐 니네도 그렇게 안 하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은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치, 저희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거거든요. 거지. 그치 이게 막 손님은 왕입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등가 교환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를 찾아온 그런 시간과 비용에 맞는 음식과
서비스 애티튜드를 우리가 제공을 해서 손님과 그 가게의 등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매장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장님, 대표님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의욕이 떨어지는 거지. 그치, 맞아. 의욕이 너무 떨어졌어. 맞아, 의욕이 나도 되게 그렇고, 나도 떨어졌어. 그렇고. 이게 차라리 더 빡세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했으면은 그거를 배우고 그렇지, 받아들였을 분발했을 텐데. 너무 약간 직원을 방목하는 데다가 자기들도 방목 상태. 그러니까 직원은 방목하되 자기들이 자유로. 잘 잡혀 있으면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배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절대 틀린 게 없어. 그러니까 난 그게 답답한 거야. 이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일본 테이블 쪽으로 가니까 항상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제가 느꼈고 오늘도 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비 오는 날 좀 주로 그랬었거든요. 그럼 뭐 빗물이 새는 문제라든지 건물의 누수 문제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들이 이렇게 맡아보더니 자기들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나니까 되는 거야. 근데 손님은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희가 그게 너무 답답해서 다른 직원을 또 한 명 끌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 연우면 연우씨 여기 이쪽 테이블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연우가 자기도 난대요. 무슨 약간 이상한 불쾌한 냄새 같은 게 좀 난대. 그러면 제가 사장이었으면 내가 못 느끼는 걸 직원들이 느껴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들은 그냥 자기들이 안 나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손님이 그 냄새를 맡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게 무슨? 그래서 저희 둘 다 이제 같이 매장을 만들어 가자, 으쌰으쌰 하자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뛰쳐나온 거죠. 말 안 하면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특정될까봐. 맞아요.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 가게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고 싶진 않아요. 그 가게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처럼 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밥 먹읍시다. 꺼르르 아, 거리네. 밥 먹자. 나 짝을 왜 생각했냐면 내가 대학생 1학년 때 돈 없을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그 학교 앞에 파는 짜글집이 있었어. 거기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랬군요. 어쨌든 이런 사유로 저희가 백수가 됐고요. 다른 좋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좀 아끼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깜깜하게 구해야 돼요. 너무 막 구하면 안 되겠어. 일자리를 아무리 내가 쫄쫄 굶어야 된다고 해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데서 하니까 내 삶이 없어지고